네,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집중시키고 있는 홍콩의 인권법과 관련된 시장 영향력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만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좀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콩이 그만큼 미국한테 특별 우대를 갖다가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정말 자체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라던가 자체적인 투자적이라던가 이런 환경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92년도부터 홍콩 정책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사실 97년도에 홍콩이 반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이 법안을 갖다 유지를 해주고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대중국 이런 무역 관세를 갖다 부과했었음에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매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중국을 갖다 제재하는 좀 그런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주권 문제도 있겠지만은 무역 갈등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 파급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이게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이제 92년도, 97년도에 반환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은 민주성을 띠고 그래서 홍콩에다가 이제 특혜를 미국이 줬던 부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중국이 이제 또 간접적으로 간섭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그 특혜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이 서명을 단행한 배경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무역 합의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갖다 위치를 갖다 점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크게 본다면은 대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불리한 입장에 처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당적으로 상하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법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코 좀 내부적인 이러한 의견들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하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이 올라오고 열흘인가요?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서명을 안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발효가 된다고 보도는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명을 하든 안 하든 발효는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막 두고 했다는 건 뭐 시장에 관심을 너무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보관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들은 나와주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서명에 있어서도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성명문을 갖다가 냈는데 반대로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합의를 갖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서다 보니까 좀 커다란 이런 비난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없었었고요. 자제를 좀 하고 있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발언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도 지지하면서도 홍콩 시민들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비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무역 합의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안 받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러니까 홍콩 인권법과 이 무역과는 좀 따로 떼어내려는 노력들이 은연중에 좀 보이긴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해는 돼요. 네,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복 조치가 딱히 있을까 싶긴 합니다. 괜히 어제 또 북한만 자극해가지고 장거리 연장포 막 쏴대고 이게 공교롭게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의 보복 조치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 쪽에서 꺼내들 만한 보복 조치를 갖다가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를 갖다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어제 외교부에서도 비판 성명문을 발표할 때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만약에 정말 보복을 갖다가 단행을 한다면은 합의를 갖다가 좀 더 지연시킨다라던가 내지는 미국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보류한다라던가 이러한 이러한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무역 1단계 합의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홍콩에 이번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 진영의 완승, 친중파의 완패 이렇게 표현이 되었더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국 양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체제는 좀 달라도 중국은 하나다. 여기 이제 폭넓게 가면 대만까지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건 좀 너무 확장적인 거고 어쨌거나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계속 밀어붙이는 정책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요. 사실 이번 선거가 일국양제라는 정책의 틀을 갖다가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애시당초 반환을 갖다가 받을 때부터 50년간 제도적으로 좀 이제 점진적인 안정적인 흡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일국양제를 갖다 선택한 것인데 네. 이게 단순히 친중파가 참패했다 또는 선거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뭐 하나의 중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과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러한 큰 틀, 일국양제라는 틀은 여전히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어쨌든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인 제도적인 틀이기 때문에 큰 틀의 기초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뭐 이제 매번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어제 전문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해당 법의 특수 조항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연관된 조항들,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을 줬지만 또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말장난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홍콩 인권법 서명이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죠. 뭐 사실 무역 협상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긴 할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사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양국 다 무역 합의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도에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 역시도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 다 협상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고요. 계속 소통은 분명 할 것인데 인권법합이 분명 영향은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합의를 갖다가 아예 깨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자, 이 다음 주로 파악이 되는데요. 2주 안에 중국의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코노미 월크 컨퍼런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조금 당겨서 개최할 것이라는 보도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또 참석을 하고 뭔가 좀 시계대로 빨라지고 있는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12월 15일 관세 부관 전에 보도대로 무역 협상에 타결이 임박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내 타결을 갖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콩이라는 이슈가 나옴으로써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겠고요. 특히나 경제공작회의가 조금 더 앞당겨지면서 그러면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12월 15일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갖다가 연기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갖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경제공작회의가 이게 만약에 일찍 한다면은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가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의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가용 수단을 갖다가 많다라는 점을 시장에다가 주는 알림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비슷한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접근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역시도 1단계 합의는 물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들로 통해서 일정들을 갖다 좀 앞당기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연일 뭐 최고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증시는 전혀 동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실제 연내 이 미중 무역 간의 1단계, 원래 이게 전체 다 합의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보는데 1단계 합의가 연내에 나온다면 우리 코스피도 조금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리스크온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일단 연내 타결이라는 것 말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협상에 있어서 연내 타결도 중요하지만 안에 협상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문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위안화가 무역관세 이전으로 회귀한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면은 네. 좀 더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관세가 전면 철회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키가 나와준다면은 사실 뭐 연내 타결 이러한 부분들을 나와준다면은 커다란 이런 리스크온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줄 수는 있을 거고요. 네. 물론 경기가 지금 하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부분에서 경기 회복 또는 경기 바닥을 갖다가 좀 더 다지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정도로 본다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분명 호재가 될 수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실제 타결이 될 가능성을 프라이싱해서 가격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데 만약에 실제 타결이 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조정받을 때는 또 커플링 되는 건 아닌가. 뭐 미국이 막 확 조정을 받지는 않더라도 예. 그런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조금 뭐 가능성이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하도 지쳐야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첨언을 좀 해주시면요. 일단 물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갖다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주가가 내려갔었을 때 미국 이외 지역들이 같이 내려갈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큰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미국 이외 지역에 뭔가 살아날 줄 수 있는 여력이 된 거 아닌가라는 시그널로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 무역 합의에 있어서 위안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위안화가 잘만 풀린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달러화가 아닌 미국 이외 지역 그리고 위안화라는 다른 자산이 네.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뭐 차익 매물 그런 것도 리스크로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어제 또 이제 뭐 외국사긴 합니다만 JP모건은 아시아 통화가 내년에 강할 것이다. 달러는 약하고. 그래서 아마 최진영 연구원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맥락들로 조금 순환할 수 있는 이렇게 뭐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자, 홍콩 민주화법과 관련해서 시장을 좀 풀어봤고요. EBS 투자증권의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